실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7일 갑신 두번째 기사 1446년 명정통 11년 하연, 항보인 등과 관원의 도태를 의논하다. 대부인에게 노비 29를 주다. 하연, 황보인, 김종서, 정갑송 등을 불러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산릉에서 돌을 끄는 승군이 눌려 죽은 자가 많은데도 숨기고 아뢰지 않는다 하니 제주와 낭청을 모두 잡아다가 조사하여 만일 사실대로 고하지 않으면 또 고문을 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산릉의 일이 바쁜데 만일 모두 잡아오면 이를 패하는 패단이 없지 않으니 우선 영력관과 솔령 사령을 주문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며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였다. 또 말하기를 전조 때에는 성이 5이고 추가 7이었으나 각도의 알념사를 모두 품질이 낮은 사람으로 보내기 때문에 제추가 적어도 가하였는데 지금은 각도의 감사와 경사에 가는 사신과 대읍, 거진을 모두 제추로 임명하여 보내니 이것도 오히려 부족한데 하물며 퇴거하겠는가. 경등이 살피지 못하고 갑자기 업견으로 도태시키기를 청하는 것이 가한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계승부는 한 유수가 오히려 다스릴 수 있고 한 성부는 판부사 한 사람, 부윤 2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같은 쓸데없는 관원은 도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김종수는 아뢰기를 근련에에 흉년이 들어서 국가의 용도가 넉넉지 못한데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오직 쓸데없는 관원을 도태하는 것이 국용을 전략하는 한 가지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영구히 퇴거할 것인가 아닌가를 경등은 의논하여 정하여 아뢰라 하였다. 하연은 아뢰기를 영구히 퇴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였고 인종서 등은 아뢰기를 지금 흉년으로 인하여 청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영구히 퇴거할 것은 없습니다. 퇴거할 만한 용관이 골이 나거든 보충하지 마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이때의 의논이 가뭄으로 인해 용관을 퇴거하고자 함으로 말한 것이었다. 또 하연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상관 황후의 아버지 안은 반역으로 목을 베고 그 어머니의 봉작은 빼앗지 않았다. 지금 대부인 안씨도 작을 빼앗지 않았기 때문에 3년상 대소 제사를 내수소 혹흥고에서 제공하였으나 3년 뒤에는 국가에서 어떻게 늘 행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전지를 주어 사위를 시켜 주장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위는 제사를 주장할 수 없고 심씨는 죄인이니 또 어찌 그 제사를 주장할 수 있는가 하니 하연 등이 아뢰기를 심씨의 죄는 상관의 죄가 아니었고 부인이 또 어찌 참여하여 들었겠습니까? 또 제사를 주장하는 것은 총통을 이은 자의 일이고 사위에게 관계가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씨의 아들도 안씨를 제사하게 하면 어찌 그 어미는 제사하고 아비는 빼놓으려 하겠는가. 내가 왕비의 노비를 심씨의 아들에게 주어서 제사하게 하려고 한다 하니 하연이 아뢰기를 이것은 전하의 일이요 국가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 안씨가 종방에 공이 있사오니 재전을 주어서 보답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지편전 직제학 이 계전을 불러 이르기를 안씨를 봉상하는 것은 국가에서는 관가에서 재전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너가 동료들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계전이 동료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아뢰기를 안씨가 연좌로 태종 때에 득제를 하였는데 비록 태종의 유교로 인하여 특별히 너그러운 용서를 받았사오나 죄의 원인은 용서할 예에 있지 않고 부인은 남편과 일체의 이론이 관가에서 제전을 주고 국가에서 나라에서 제사를 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증군께서 평소에 봉양하는 것이 이미 그 정리가 다 하였으니 지금 제사에 있어서 어찌 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또 동궁에게는 외가가 되니 얘가 마땅히 후한 것을 쫓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해로 의를 가리는 것이니 마땅히 한나라 상관 황후가 사산노비를 시켜 걸 안의 무덤을 수호한 고사를 모방하여
내 스소의 노비와 토전을 그 수를 적당히 하여 그 주재하는 아들에게 주어 봉사의 비용에 쓰게 하면 그의 사은과 공의가 둘 다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부부 일체라고 하지만은 죄의 있고 없는 것은 이것으로 말할 수 있다. 만일 일체의 말만 고수한다면 남편이 죄가 있어 죽었으면 아내도 또한 죽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말하기를 죄가 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하였다. 아비는 죄가 있고 어미는 죄가 없으면 그 딸이 된 자가 죄 없는 어미에게 의절할 의리가 없으니 마땅히 극진히 봉양하여야 하겠고, 봉양을 하려면 일국의 국무가 되어서 쓰는 물건이 곡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생시에 이미 곡물로 봉양하였으니 죽은 뒤에도 곡물로 봉양하는 것이 하나의 도리이다. 그러나 중궁이 살아있을 때에는 이 일이 행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궁이 이미 죽었으니 국가에서 죄 있는 집에 대하여 무엇을 반드시 은사에 급급하겠는가? 그러나 효자는 그 부모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지 않는데 세자의 정리가 그 어머니를 죽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밭을 주자는 의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밭을 주는 것은 나는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그 의미가 홀로 그 제사를 흠량하겠는가? 너희들 의논이 내 주소의 노비와 토전을 주자는 것은 이 말이 옳다. 상관 황후의 어미 무덤에는 수화는 장승을 두어 받들어 지키게 하고 조부의 무덤에는 노비를 시켜 지키게 하였으니 그 부모의 무덤이 반드시 한 곳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계전이 아뢰기를 신등의 의논에 부부 일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함께 한 사당에 있는 것을 말함이오니 곧 상교에 말씀하신 바 그 어머니가 홀로 제사에 흠량하겠느냐의 뜻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의논하기를 나는 생각하기를 글 안의 무덤이 황후의 어머니 무덤과 같은 곳에 있다면 수호하는 장승을 반드시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밭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 수소의 전토는 다 혁파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중궁의 노비로 알맞게 주는 것이 가할 것이다. 줄 노비의 수는 몇 구를 주어야 할 것인가 하니 황희하연 황보인 김종서 정분 정갑선 등이 의논하기를 신등은 삼가 한스를 상고하옵건대 상관 안은 효소 황후의 아비로서 상락후를 봉하고 식읍이 1500호인데 날로 교만하고 엄난하여 궁전 안에서 하사를 받고 나와서 빈객을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 사위야 술을 마시고 크게 즐거웠다 하였고 그 옷차림을 보면 사람을 시켜 돌아가서 자기 물건을 불태우려고 할 정도이었으니 그 신하 노릇하지 않는 마음이 이미 나타난 것입니다. 연왕 당리 황제의 형으로서 황제가 되지 못하여 또한 원망하는 것을 알고 아니 그 아비 걸과 더불어 곧 대장군 곽광의 과시를 적어서 연왕에 주고 글을 올리게 하였으나 임금이 더욱 곽광을 친하게 여기고 글안을 소대함으로 글안이 점점 분하게 여기고 드디어 무리를 결속하여 각광을 모살하고 연왕을 깨어 불러서 이르거든 목을 베고 인하여 소제를 패하고 그를 세우려고 하여 심지어 사슴을 쫓으려면 토끼를 돌아보겠느냐는 말까지 하였으니 그 종사를 어지럽힐 것을 꾀하여 악역부도한 죄상이 이미 일에 나타나서 종족이 멸문되었는데 어찌 황후의 어미 등 부인을 높여 원업과 장승을 두어 받들어 지키기를 법과 같이 하였으니 이것은 옛날 제왕의 죄가 처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사망 국대부인 안씨는 평소 자코의 영광을 편안히 하여 명부의 열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중궁이 신료를 거느려 그 사제에 나아가서 나라로 봉양하였으니 모자의 정례가 지극히 갖추어졌고 온 나라 시민이 국모의 어머니로 받들어 이의가 없었는데 어찌 죽은 뒤에 이르러
홀로 제전을 두는 한 가지 일에 의심하십니까? 대저 명칭으로 명하고 기구로 분별하는 것은 고금에 통달한 예입니다. 어찌 그 명칭은 있는데 그 기구는 없고 살아 쓰는 자기 있고 죽어 쓰는 제사를 받드는 예전이 없을 수 있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경부인은 먼저 죽어서 연좌의 예의에 있지 않다고 하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비록 죽은 것은 선우가 있으나 역신의 아내가 되기는 마찬가지요. 또 비록 몸은 살고 죽은 것이 있으나 부부가 되는 의는 같으니 어찌 전에 죽은 것으로 남편의 악역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가에서 경부인을 추존한 것이 먼저 죽은 때문에 한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또 상관 황후가 10세 때에 황후가 되었고 소재가 붕할 때 황후 나이 14, 5세였으니 선제가 비록 태황 태후로 높이었으나 그 어머니 경부인은 실로 황가의 외친이 아니어서 한가의 종사에 관계되는 것이 사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높이어 패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안씨는 친히 중궁의 어머니가 되고 동궁의 외가가 되니 우리 조선의 억만년 한없는 기초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친속과 공문으로 말하면 이쪽이 저쪽보다 중하고 죄악과 반역으로 말하면 저쪽이 이쪽보다 중한데 제사를 받드는 것은 도리어 경부인만 갖지 못하다면 어찌 죽으니 섬기기를 상급과 같이 하고 근본에 보답하고 먼 것을 추모하는 뜻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부부가 함께 한 사당에 있으니 어찌 그 아내만 홀로 그 제사에 헌명할 수 있는가? 제전을 주는 의논은 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국가에서 친히 부부의 사당에 제전을 베푼다면 홀로 그 아내만 제사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만일 제전을 둔다면 그 아내를 위한 것이니 자손이 그 남편까지 아울러 향사하는 것은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받는 자가 이미 다르니 어찌 그 남편에게 넘쳐 미치리라고 하여 마땅히 받을 아내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오나옵건대 제전을 두어서 시종의 은혜를 온전히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마침내 집현전의 의논에 따라서 내수소에 노비 29를 주었다. 용가는 중요하지 아니한 벼슬아치를 말한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8일 을려 첫번째 기사 밀승군 이첨이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8일 을려 두번째 기사 왕비의 명복을 빌 때의 소문과 제문에 대해 승정원에서 아뢰다. 승정원에 전지하기를 대군들이 왕비를 위하여 불경을 만드는데 판비하기 어려운 일은 내가 도와주었다. 처음에 집현전에서 모두 내가 이 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실상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경이 이미 2억 건이 만들어졌으니 대자음에 옮겨 명복을 빌고자 하는데 그 소문과 제문을 만일 내가 지으면 이름과 실상이 달라지고 대군이 지으면 초상에 제사하지 않는 예의에 어긋남이 있으니 어떻게 할까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 우승지 박중림 좌부승지 이사철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소문에 앞서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소문 없이 향을 내리는 것이 또한 그 예가 있고 지금 빈전의 제전에도 또한 제문이 없사오니 이 예에 의하여 향을 내리시고 소문은 대군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고 제문은 없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8일 을이후 세번째 기사 문소전 휘덕전 이외에는 진선을 진상하지 말게 하다. 예조의 전지하기를 각도에서 매월 진선하는 것을 문소전 휘덕전 이외에는 진상하지 말고 다시 전지를 기다려서 진상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19일 병술 첫번째 기사 함길도 북청 평안도 안주 이북의 착호 갑사 쥐라치는 그 도에서 부방하게 하다. 병조의 전지하기를 그므로는 함길도 북청 이북과 평안도 안주 이북의 착호 갑사와 쥐라치는 번상하게 하지 말고 각각 그 도에서 부방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력 112권 세종 28년 5월 19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야인의 침범에 잘 조처하도록 평안도 관찰사 절제사에게 이르다. 지난번 김윤수가 여연을 지날 때 야인이 지경을 범하였는데 강을 건너 끝까지 쫓았고 그 뒤 갑자는의 산양회에서 쫓긴 적도와 이번 무창의 도적을 또한 모두 끝까지 쫓았으니 이렇게 하기를 말지 않으면 적의 꾀가 간사하고 교활하여 엿보고 헤아리기를 잘하니 반드시 그 도당들을 숨겨놓고 약함을 보여 우리를 유인한 것인데 우리가 외로이 군사를 깊이 들어갔다가 술집 가운데 빠지면 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또 장수의 도는 지중을 귀히 삼는 것이니 용기를 믿고 적을 가볍게 여겨 경외까지 쫓아 달려가서 패하는 것은 내가 취하는 바가 아니다. 적이 비록 강을 건너서 우리 지경에 들어왔더라도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자기의 힘을 헤아리고 적의 강하고 약한 것을 헤아려서 이길만한 형세를 보거든 몸을 날려서 쳐서 선멸을 기하고 적이 만약 저쪽 가에서 군사의 위력을 과시하면 반드시 그 뜻이 있는 것이니 마땅히 들을 깨끗이 치우고 성벽을 견고히 하여 그 변동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경이 잘 알아서 만일 후일의 변이 있거든 시기와 사일을 살피고 조심하여 경솔이 깊이 쫓지 말고 또 겁내어 퇴각하지도 말고 시기에 임하여 잘 조처하여 후회가 없게 하라. 만일 실수와 착오가 있으면 나라에는 정한 법이 있다 하였다. 세종시력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정해 첫 번째 기사. 형부를 가하는 것에 대해 집현전 직제학 이계정과 의논하다. 임금이 계양군 이증을 시켜 내스를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에게 전하기를 예측에 공인이 죄가 있는 자는 모두 연항에 가두고 또 중고의 일을 상고하여 보면 혹은 가두고 혹은 죽이고 혹은 사사하고 혹은 축출하여 여성을 만드는 일은 있어도 유사에 붙여 조옥에 가두고 핵실한 것을 보고 시행하기를 바깥 사람과 같이 한 일은 듣지 못하였다. 태조 고황제 때에 정후 이외의 수천 궁인을 모두 손을 끊어서 술에 싣고 나가는 것을 본국 사신이 친히 보았고 태종 황제 때의 궁인 2800인을 모두 황제의 뜰에서 친히 때렸으니 시왕의 제도가 모두 유사에게 붙이지 않았다. 내가 저기 하던 처음에 궁인 두 사람이 옥에 갇혀 죽었는데 하나는 태종께 신뢰한 자이고 하나는 중궁에게 신뢰한 자이다. 그 뒤에 또 세 사람이 하옥 되어 죽었는데 하나는 내부의 재물을 훔친 자이고 하나는 환관과 사통한 자이고 하나는 김씨를 교사한 자이다. 갑자는에 또 한 사람이 종친의 집에 출입하여 설압 무례한 자를 하옥하여 죽게 하였는데 내가 여러 신하에게 의논하기를 대명의 일은 그 참혹한 형상이 차마 들을 수가 없으니 진시로 본받을 것이 못되나 그러나 예전 법의 유사에게 붙이지 않는 것은 반드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불충에 관계된다면 반드시 유사에게 붙여 저자에서 공개하여 죽이는 것이 의심이 없지만은 그 중에 죄는 비록 좋을 죄이나 혹 부득이하여 그 죄악을 숨겨야 할 자, 혹은 임금을 모시어 자식이 있어 현저하게 못 뺄 수 없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반드시 유사에게 붙이고자 하면 사세가 심히 불편하기 때문에 궁인이 죄가 있는 자를 반드시 유사에게 붙인다는 말이 경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바깥 조정에서 알지 못하고 임금이 친히 독단한다면 후일의 패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생각하기를 비록 유사에게 붙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대신으로 하여금 마땅히 죽일 것인가 아닌가를 의논하게 하고 사관이 그 복주한 이유를 쓴 연후에 내관이 형을 감독하면 거의 둘 다 온전할 것 같다. 이 사람이 비록 자식은 없으나 거의 둘 다 온전할 것이다. 자식은 없으나 일찍이 임금을 모신 자인데 유자가 바깥 사람의 예의에 의하여 정부에 보고하여서 시행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은가 하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지금 이 사람은 이미 임금에게 의지를 되었으니 마땅히 외인의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기에 내가 그대로 따랐다.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하니 대신이 후세의 임금이 함부로 죽이는 배단을 염려하여 헌의하기를 이와 같이 한 것이니 그 뜻이 대단히 좋으나 그러나 죄가 용서할 수 없는데 반드시 언위하여야 할 자
반드시 유사에게 붙이지 못할 자가 후세에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때는 오늘의 의논이 반드시 행하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변통한 도리를 생각하여야 하겠으니 비밀히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아뢰라 하였다. 개전이 예전 제도를 상고하여 알리고 또 아뢰기를 신이 삼가 여러 서적을 상고하여 보매 후궁이 비록 큰 죄가 있어도 저 옥에 붙여 다스린 것은 없사오니 옛 사람이 깊은 뜻이 반드시 있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이가 말하기를 쥐가 그릇에 가까워도 오히려 끓이고 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하물며 귀신의 임금에게 가까운 자리이겠습니까? 예의 임금의 노마의 나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노마의 꼴을 차는 자는 벌이 있으니 주상을 위하여 미리 불경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지에 이끄는 마땅히 그 죄악을 언의할 자 임금을 모시어 자식이 있는 자는 귀신에게 비교하면 그 중한 것이 더욱 크니 비록 크게 견책하고 크게 나무랄 지경에 있더라도 외정에 붙여서 사람을 시켜 형벌을 가하는 것은 의리에 합하지 않는 것을 단연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기고 혼자 결단하면 반드시 후일의 배단이 있을 것이 진실로 대신에 염려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마 운공이 말하기를 평생의 하늘이 남을 대하여 말하지 못할 것은 일찍이 있지 않다 하였으니 사대부도 오히려 그러하거든 하물며 인군이겠습니까? 마땅히 언의할 것은 범한 바를 외인에게 전파할 수는 없지만 인주의 하는 일은 사람을 형벌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사오니 대신에 이르렀어도 또한 언의하고 알리지 않겠습니까? 신의 뜻으로는 대신으로 하여금 죽을 만한 죄라는 것을 의논한 연후에 사사하여 자결하게 하면 그의 후세 인주의 함부로 죽이는 거론을 끊고 미리 불경을 멀리하는 뜻에 합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뜻을 알았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정해야 두 번째 기사 충청도의 곡식이 성숙할 때의 창곡식으로 식량을 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충청도의 밀보리가 여물지 않았으니 이런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의창을 8만 석을 풀어내어 식량을 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산능에 역사하는 중에게 직, 도첩 등을 주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산능에서 역사하는 중이 혹은 직을 받고 혹은 도첩을 받고 혹은 사는 절에서 완호하는 것을 각각 소원에 따라 산능 도감이 해조에 통보하면 해조에서 미리 먼저 상접하여 도감에게 보내어 즉시 면접하여 나누어주고 그 중에 군정이나 공사 천인이 사역을 피하여 중이되어 속이고 받은 자는 모두 도로 빼앗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1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소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수충군 이현이 빈전에 진향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당상관 이상 지편전 등의 말 한 필씩 주다. 당상관 이상과 지편전 사복시 사인 검상 주서 지병조 지형조에 각각 말 한 필씩을 주었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가 야인에게서 얻은 백피서를 번역하여 아뢰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백호 장을경이 무창에 입구한 야인의 백피서를 얻었는데 사람을 시켜 번역하니 그 글에 이르기를 중치, 해자, 영병, 장군, 위사하처, 중치가 문서를 올리기를 전자의 황제를 따라 귀순해서 힘을 다하여 두 집이 한 집이 되었는데 홀라온 우직에 모동고 등이 노력하였기 때문에 우리 백성이 다 죽었다. 그러므로 보복하기 위하여 왔다 하였는데 번역하는 자가 말하기를 중치는 이만주이고 영병은 중축이고
위사 하천은 만주가 살고 있는 추자하성이고 해자는 이상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2일 기축 네 번째 기사 외인 나간 구이라에게 의복과 가신을 주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2일 기축 다섯 번째 기사 평안도 함길도의 만호천호의 임기를 6기에서 30개월로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래기를 개해 10월 1일 전지에 의하여 평안도 함길도에 항상 살고 있는 사람을 거도의 만호천호로 제수하고 임기를 6기로 정하였으나 그러나 위의 사람들이 가향 근처에서 오래 거지김에 있으니 배단이 없지 아니하고 또 집이 가까운 것을 믿고 임의로 왕래하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미처 응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그도 사람으로서 만호천호가 된 자는 6기를 없애고 다른 예에 의하여 만 30개월이 되면 곧 채차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2일 기축 여섯 번째 기사 성및 심리의 콩씨 경상도 함길도의 모밀씨를 제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정문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성및 심리의 콩씨 571석 경상도의 모밀씨 14,694석 함길도의 모밀씨 2,030석을 제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3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서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3일 경인 두 번째 기사 남부 소장에 의심스러운 풍문이 있어 사헌부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아래기를 대행왕비 국상의 조사가 기생만환내의 집에 들어갔다가 본부에게 쫓기어 상복까지 빼앗기고 또 남부 보장에 비록 확실하게 아무 사람이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으나 운만 띄우고 발사랑은 하지 않은 뜻이 있으니 본부에서 주문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나 일이 풍문에 관한 것이므로 취지하여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제어 애매한 일을 쥐모의 멱자하여 억지로 주문하는 것은 실로 옳지 못하니 장차 정부에서 의논하겠다 하고 사인 강맹경을 불러 이르기를 관리가 장기의 집에서 자는 것은 실로 더러운 행동이나 사풍이 보통으로 아니 내가 주문하지 말려고 한다. 그러나 남부의 보장에 의심스러운 말이 있으니 헌부에서 남부에서 끝까지 주문하면 그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래라 하매 모두 아래기를 상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3일 경인 세 번째 기사 홍해, 정분, 황치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자. 홍해로 숭득대부를 정분으로 의정부 주하참찬을 황치신으로 호조 판스를 홍약 이진으로 아울러 중추원 부사를 안지로 호조 찬판을 연상으로 예문 제학 겸 성균 사승을 변효문으로 경창부 윤을 삼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3일 경인 네 번째 기사 북교의 비를 빌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4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과전을 하산도로 옮기는 문제를 승정원과 의논하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지금 전라도의 조전선 6척이 바람을 만나 뒤집혀졌으니 조운하는 일을 내가 대단히 어렵게 여기어 육로로 운반하려고 생각하고 또 과전을 하섬도에 옮기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옛날 태종 때는 각품과 과전이 멀리 하도에 있었는데 허조가 전조 때의 사전의 폐단에 대해 징계하여 건언하기를 각품의 과전이 멀리 하방에 있으면 밭주인이 조를 거둘 때에 폐단이 점점 심하여지는데 만일 경계 안에 옮겨두면 경도에 매우 가까우니 폐단이 오히려 감소될 것이라 하였다. 그 뒤에 내가 삼도의 과전을 모조리
경기로 옮긴 것은 허조의 말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 진실로 과전이 멀리 외방에 있으면 서울 안의 사대부들이 취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었다. 대제 국가가 쇠약하여지면 과전이 아무리 근기에 있어도 패단을 억제할 수가 없는 것이고, 만일 전성 시기를 당하면 덕화가 방화에까지 입힐 것이니 하물며 하삼도이겠는가. 오직 이 두 가지 방책 이외에 패단 없이 운수할 방법이 없을까 하였다. 도승지 황수신이 아뢰기를 경기는 땅이 척박하여 수확이 많지 않으니 만일 과전을 하산도로 옮기면 국가로 들어오는 전세가 적어질까 염려되고, 또 서울 안에서 종사하는 사부들이 과전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만일 하도로 옮기며 써준다면 곤란한 패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조전선이 복패되는 것은 실로 절기가 늦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일찍 선척을 도촉하여 보내어 풍수가 평온할 시기에 맞춰 조운하면 그의 침몰하고 복선되는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저부승지 이사철은 아뢰기를 육루로 운반하는 패단이 조운하는 것보다 더 심합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과전을 마땅히 하도에 주어야 합니다. 하도의 납세는 수량이 경기보다 배가 넘는다 하더라도 조운할 때 침몰하 잃어버리는 손해와 선가의 비용이 경기의 척박한 밭의 소출 수량과 맞먹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기는 땅이 척박하여 대개 3개월에 세석을 거두게 되니 과전을 하도에 옮길 수는 없다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4일 신묘 두번째 기사 이정령, 정인지 등의 청으로 서운관 남쪽 길을 막지 말게 하다. 임금이 예전 서운관 남쪽 길을 막는 것의 편부를 풍수학 제조에게 내려서 의논하니 이정령, 정인지, 이진, 유순도가 의논하기를 독림조담에 이르기를 사신에 교차로가 있으면 흉하고 교차가 되지 않으면 가하다 하였는데, 이 길이 비록 창덕궁의 백호이기는 하오나 명당이 이미 뾰족하게 늘어져서 곧장 내려간 곳을 지났고 또 교차로가 아니오니 청하옵건대 막지 마소서 하며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4일 신묘 세번째 기사 각색 옥을 대소신료가 복용하는 것을 금지하다. 사무부에 전지하기를 벽동군에서 산출하는 청옥을 민간에서 복용하는 것을 이미 일찍이 금하였고, 그 외의 황옥 등 각색 옥도 모두 강을 건너서 캐는데 무지한 백성들이 대체를 돌보지 않고 이익을 탐하여 가서 캐다가 만일 적을 만나면 작은 사고가 아니다. 이제부터 각색 옥을 대소신료가 복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라 하고 평안도 도질제사에게 유서를 내려서 금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5일 임신 첫번째 기사 복색 장정 조건을 집현전에서 의논하여 정하다. 의정부에서 복색 장정 조건을 아뢰었으므로 집현전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니 집현전에서 의논하기를 제1조의 공상, 천례, 향리는 목면, 면주, 저포를 8승 이하를 쓰고 교기, 초자, 진수정, 산호, 영자, 운을 아를 쓰지 못한다. 이것으로 인하여 유품 조사와 유음 자재 이외에는 또한 진산호, 영자, 운월아, 진수정, 영자 등의 물건을 금한다. 지금 9승 이상의 복은 유품 조사와 유음 자재 외에는 금지한다 하였는데, 상주는 사목대로 시행하되 다만 진산호는 본국의 소산이 아니어서 품이 높고 값이 중하여 옷과 다름이 없으니 당상강 이외에는 쓰지 못하게 하고, 또 일반의 의관 자재를 유음, 무음으로 분별이 하였는데, 비록 공경의 증손이라도 그 아비가 만일 음직이 없으면 천례와 구분이 없으니 실로 미편하니 유음 자재월을 의관 자재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2조의 유품조사와 유음 자재 외에는 사라, 능단, 체견, 주머니, 호설, 진사대, 전피화
당피초해를 쓰지 못하고 여자도 또한 살아능단해를 쓰지 못한다. 어기는 자는 심하게 다스린다 했는데 상조는 사목대로 시행하고 다만 유음자제를 의관자제로 고치는 것이 어떠합니까? 제3조의 서인, 각사, 제원, 대장, 대부, 외방의 일수 양반 및 공상, 천례는 단령을 없애고 통하여 칠립과 액추의, 직령의를 입을 것이라 하였는데 상조는 사목대로 시행하소서. 제4조의 일품 양반의 자제는 모두 진초립을 쓰되 그 정죽의 수요는 30이하, 평죽은 14 이하로 하고 그 외의 각 사람은 양인, 천인은 물론하고 모두 상초립을 쓰되 정축의 수는 15 이하, 평죽은 단 7 이하로 하고 통하여 감투를 쓴다 하였는데 상조는 사목대로 시행하소서. 제5조에 대홍 물들인 것은 값이 비싸고 민간에서 판비하기가 어려우나 다투어 사치하고 화려한 것을 승상하여 혼례를 행하는 집과 평상시의 대소 남녀가 모두 대홍으로 의상을 만들므로 가난한 사람도 또한 돈 받으니 대단히 미편합니다. 삼가 상구하건대 홍무연간 혼례 정제에 현색, 황색, 대홍색, 자색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천하의 부력을 가지고도 오히려 금약하였거든 하며 우리 편방이겠습니까? 또 대홍은 진상하는 복색인데 분별 없이 입는 것이 더욱 미편하오니 그러므로는 위로 일품으로부터 아래로는 유엄자제와 부녀에 이르기까지 속옷 외에는 홍색 상의를 입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그 외의 각 사람 대소 남녀의 일상을 일체 모두 금지하고 내 단목에 소홍을 물들이는 것을 입는 것은 금하지 마소서 하였는데 상조는 황제가 황색을 입기 때문에 신하와 백성이 비록 속옷이라도 일체 모두 누런 것을 쓰지 못하니 지금 대홍이 이미 어복의 빛이라면 비록 속옷이라도 모두 금지하여야 합니다. 내 단목에 소홍 물들인 것을 입는 것도 유품 조사와 의관 자제 외에는 또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상항의 사목에 이미 분수를 정하고 풍속을 변하는데 관계되니 모두 거행하여야 하오나 다만 형을 늦추고 금하는 것을 풀어주는 것은 구황하는 정사의 선무입니다. 이제 흉년을 당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은 안정이니 이미 만들어진 물건은 실로 절제 고치기가 어려우니 행하기를 만일 급거히 하면 범하는 자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비옵건대 두어 달로 기한하여 금하는 한계를 너그럽게 하면 거의 변익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6일 개사 첫 번째 개사 남부의 의심스러운 보고를 조사하되 소문으로서 적발하지는 말라고 하다. 사헌집변 유맹부를 불러 말하기를 관리가 창기의 집에서 자는 것이 참으로 추한 일이나 풍문으로 고사하는 것을 금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니 그 강상에 관계되는지 않은 것은 일에 따라서 법을 변할 수는 없다. 이것으로 정부의 의논하니 정부에서도 역시 내 말을 옳게 여겼다. 너희들은 남부에서 보고한 의심스러운 단서에 의하여 조사하고 소문을 가지고 억지로 적발하지는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7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익현군 이운이 빈전에 진양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7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승두를 모아 경을 대자암에 이전하다. 처음에 집현전 수찬 이영서와 돈영부 주부 간현 등을 명하여 성령대군의 집에서 금을 녹여 경을 쓰고 수양 양평 두 대군이 내왕하며 감독하여 수십일이 넘어서 완성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크게 법석을 베풀고 대군 제군이 모두 참여하고 이 회에 모인 중이 무릇 2,000여 명이었는데 7일 만에 파하였으니 비용이 적지 않았다. 소윤 정효광이 역시 이 회에 참여하였는데 효광이 성질이 기울어지고 교사하여 밖으로는 맑고 깨끗한 채 하면서 안으로는 탐욕을 품어 무릇 불사에 대한 것을 진심껏 하여 위에 예쁘게 보이기를 구하고
항상 간승 신미를 칭찬하여 말하기를 우리 화상은 비록 묘당에 차하더러 무슨 부족한 것이 있는가 하였다. 신선사.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8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서에 조회하고 여차에 들어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5월 28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중국인의 함흥부 유입을 깨닫지 못한 수령과 도질제사를 취획하여 아뢰게 하다. 함길도 관찰사 이맹진이 이르기를 경이 보고한 중국사람 김정능 등이 야인의 지역으로부터 도망하여 와서 두만강을 건너 경흥을 거쳐 함흥부에 이른 뒤에야 깨달았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경내의 수령이 한갓 법령을 좇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강이 해이하여져서 비록 반간의 무리가 주군에 횡행하더라도 반드시 깜깜이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수령은 한 고을을 위임받았고 도절제사는 한 방면을 전제하는데 늦어지고 해이한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의 의지하고 맡긴 뜻을 저버린 것이다. 상항의 각 고을 수령과 도절제사를 경이 취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충청 황해 평안도 감사에게 전라도의 조운하다가 표풍된 배를 찾게 하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일 정류 두 번째 기사 국상일에 회엄한 김비표 등을 징계하다. 사원부에서 상신하기를 별시위 김비표 등 35인이 국상이 난 첫날에 슬픔을 잊고 회음하였으니 수범, 종범을 구분할 것이 없이 모두 장 100에 위분 충군하고 그 중에 고기를 먹은 자, 비표 등 16인은 종신토로 소용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황양계 등 19인은 고기를 먹지 않았으므로 이 등을 감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1일 정류 세 번째 기사 군자감 곡식을 경기도에 주어 밀보리 종자와 바꾸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상신하기를 군자감 곡식 700석을 경기에 나누어 주어 밀보리 종자를 바꾸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2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수도장을 보고 죄의 경중을 나누어 보방하다. 임금이 수도장을 보고 갇힌 자가 많은 것을 불쌍히 여기어 명하여 죄의 경중을 나누어 보방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4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서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전함별자도 개월 아문의 예의에 의하여 서용하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전함별자는 비록 주년이 차더라도 곧 전보하지 않으므로 소용할 때에 혹 착오가 있게 되오니 그러므로는 전함별자도 역시 개월 아문의 예의에 의하여 만 주년이 된 뒤에 앙조에 전보하여 본조에서 입문하면 본조에서 치부하여다가 고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4일 경자 세 번째 기사 황해도에서 수납한 보리를 조운하지 말고 명륜 종자에 보충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상신하기를 황해도의 검륜 풍조창에 수납한 진맥 821석과 광흥창에 수납한 2812석을 조운하지 말게 하고 모두 각 고을의 주창에 납입하여 명륜의 종자에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4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공으로 다스린 밭이 재상을 입으면 보고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공으로 다스린 밭이 만일 재상을 입어서 연속하여 5개월 이상이면 밭주인이 수령에게 고하면 수령이 친히 스스로 핵실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 아뢰게 하고 또
또 시험만 6,200의 나머지 전품을 나누지 않은 9년에서는 매년 기경한 밭 내의 전혀 묵은 것은 또한 밭주인의 고장에 의하여 친히 심사해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계문에서 면세하게 하고 경작지의 고장도 또한 7월 검날로 한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5일 신축 첫번째 기사. 황해도에 구항할 곡식을 국고로 제급하게 하다. 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하여 상신하기를 황해도에 구항할 곡식을 국고 쌀 6,116석으로 제급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6일 이민 첫번째 기사. 세자가 시어서에 조회하고 여차에 돌아오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6일 이민 두번째 기사. 예조판서 정인지가 영릉 지문을 지어 바치다. 그 글에 말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왕후의 성은 심지이니 청송 세가이다. 황정조의 휘는 용인이 고려 증문화 시중 청화부원군이고 황조의 희는 덕부인데 고려 공민왕을 도와 두 번 시중이 되었고 우리 공정왕 때에 이르러 의정부 주하정승이 되어 청성백을 봉하였고 황고의 휘는 온이고 황비 안씨는 사만 국대부인을 봉하였는데 보국 승록대부 영돈영 부사 시호 소의공 전보의 딸이다. 홍무 을래 9월 기미에 양주 사제에서 왕비를 낳았다. 왕비가 나서부터 정숙하고 완만하여 오직 덕을 행하였다. 우리 전하께서 출합하실 때 태종대왕께서 훌륭한 문족에서 뽑아 배필을 구하였는데 영락 무자년에 왕후가 장차 개하게 되자 덕행으로 용의로서 와서 빈이 되어 경숙 옹주를 봉하였고 공경하여 양궁을 섬기어 두텁게 사랑을 받았다. 가실의 마땅한 날 내전에 정의하였다. 인자하고 검소하여 엄숙하고 옹한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왕후가 나아오고 물러갈 때 전하께서 반드시 일어서시니 그 공경하고 예로 대하심이 이와 같았다. 정유년 가을 9월에 사만 국대부인으로 고쳐 봉하였다. 무술년 여름에 문무백관이 글을 올려 말하기를 저궁이 더스르지 못하니 청컨대 어진이를 가리어 세자를 세우소서 하였다. 태종대왕께서 그대로 쫓으시어 태종 문황제께 가추 아래어 전하를 책립하여 왕세자를 삼고 왕후를 봉하여 경빈을 삼았다. 이해 가을 9월에 전하가 태종의 내선을 받아 즉위하고 12월에 왕후를 봉하여 공비로 삼았다. 신축년 가을 9월에 태종 문황제가 사신을 보내어 특별히 단견을 내리고 이로부터 홍희 선덕 사이에 금단 사라의 하사가 여러 번 이르렀다. 임자는 정월에 유사가 말하기를 중궁에서 아름다운 칭호가 있는 것은 예전의 법이 아니라 하여 올해 왕비로 고쳐 봉하였다. 왕후가 인자고 어질고 성스럽고 착한 것이 천성에서 나왔는데 중궁에 정의한 뒤로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여 빈잉을 예로 접대하고 아래로 공인에 이르기까지 어루만지고 사랑하여 은혜를 가하지 않음이 없으며 후궁이 나와서 뵙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위로하고 용납하는 것을 가하며 만일 상관께서 총애하시는 자는 특별히 융성한 대우를 주어 지극한 정의 사이가 없으며 낳으신 여러 아들을 모두 후궁으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니 후궁이 또한 마음을 다하여 받들어 길러서 자기 소생보다 낫게 하였으며 또 이를 위임하여 의심하지 않고 맡기시니 후궁이 또한 지성껏 받들어 순이하여 감히 게을리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빈잉 이하가 사랑하고 공경하기를 부모 대접하듯 하였다. 서출의 자식 보기를 모두 소생 아들과 같이 하였으며 어선이 나오면 반드시 몸소 살펴보아 힘써 정성과
공경을 다하였으며 공무로 있은 지 29년 동안에 경제의 도움이 있고 연한의 사사가 없었으며 한 번도 친척을 위하여 은혜를 구하지 않았으며 또 절대로 발간일에 참여하지 않고 비록 궁중에서 날마다 쓰는 자디잔 일이라도 반드시 위로 들리어 감히 임의로 하는 일이 없었다. 고니가 심히 발라서 덕화가 밖에 흘렀으며 여러 아들을 가르치는 데에는 반드시 의방으로 하여 인지종사의 경사가 있었다. 대개 하늘이 성인을 내면 반드시 어진 배필을 지어서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나니 주나라의 태사는 풍아에 파형되고 천고에 빛났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지극한 덕과 지극한 다스림으로 문왕의 뒤를 따랐는데 왕후께서 또 이와 같은 덕과 행실이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지은 배합이되었다. 문왕의 후비가 예전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배합이 되어서 문왕의 후비가 예전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정통 병인 3월 초 10일에 왕후께서 병환이 드시며 전하께서 낮과 밤으로 임하여 보시고 동궁 이하가 옆에서 친히 탕약을 받들어 무릇 의료와 기도에 극진한 정성을 들이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이달 24일 신묘에 별궁에서 승하하시니 천추가 52세이다. 안으로는 궁척과 밖으로는 대소실로에서 복례에 이르기까지 통곡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니 하늘이 어찌하여 아름다운 덕은 후하게 해주시고 오직 수고는 주지 않아서 이 지경에 이르는가. 아 슬프다. 전하께서 어진 보좌를 일찍 이르심을 슬퍼하시니 애도를 이기지 못하여 백의와 소선으로 30일을 마치시고 책과 시호를 내리시어 소헌왕후라 하고 영릉을 헌릉 서강에 다스리어 궁은 같이하고 실은 달리하여 동쪽 실에 편안히 모시었으니 이것은 예의다. 왕후께서 팔남이녀를 낳으셨는데 맏아들은 아무, 문종의 어비니 왕세자를 책봉하고 다음은 세조이니 수양대군을 봉하고 다음은 이용이니 안평대군으로 봉하고 다음은 이구이니 임영대군을 봉하고 다음은 이여이니 광평대군을 봉하였는데 2년 먼저 졸하였고 다음은 이유이니 검성대군을 봉하고 다음은 이임이니 평원대군을 봉하였는데 1년 먼저 졸하였고 다음은 염이니 영흥대군을 봉하였고 마따는 정소공주인데 일찍 졸하였고 다음은 정의공주인데 광덕대부 안맹담에게 하가하였다. 왕세자빈 권씨는 정의정부 좌의정 전의 딸인데 원성과 평창공주를 낳고 일찍 졸하였고 사칙 양씨는 딸 하나를 낳았고 공인 장씨는 아들 하나를 낳았고 정씨도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수영은 중추원사 윤번의 딸에게 장가들어 일남이녀를 낳았는데 아들은 승인이 도원군을 낳았고 딸은 모두 어리다. 안평은 정의정부 주화의정 정년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맏은 우직이니 의춘군을 봉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임영은 정의정부 우의정 최승명의 딸에게 장가들어 삼남 일녀를 낳았는데 맏은 주인이 오산군을 봉하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공평은 중군 호군 신자수의 딸에게 장가들어 일남을 낳았는데 어리다. 금성은 정의정부 주화의정 최사강의 딸에게 장가들었고 평운은 정의정부 주화의정 홍의용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아들이 없고 영흥은 사제부정 송보곤의 딸에게 장가들었다. 정의공주는 사남이녀를 낳았는데 모두 어리다 하였다. 처음에 인지가 초를 갖추어 올리니 임금이 보고 승종원에 이르기를 지문은 후세에 함께 보는 것인데 지금 왕비가 간청하고 아련하는 사사가 없고 아래 사람에게 미치는 은혜가 있어 의심하고 끓이는 것이 없었으니 이 뜻으로 인지에게 이를 아울러 쉽게 하라 하였다. 졸합은 대군이나 왕자가 상승하여 사궁을 짓고 살리고 개는 비녀를 꽂으며 연하는 편안히 지냄을 말한다. 세종실록 112권 세종 28년 6월 6일 이민 세번째 기사 남부 녹사 성계성의 간통을 국문하게 하다.
산부의 쌀에기를 남부 녹사 성계성이 국상의 처음을 당하여 오용의 기점 만환례를 간통하다가 영에게 잡힌 것은 영과 만환례가 가수 말하는데 계승이 거짓을 꾸미어 자복하지 않았사오니 청하건대 고신하의 실정을 어떻게 하소사니 의금부에 내려 공문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6일 이민 네 번째 기사 이양, 권맹경, 마승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양, 권맹경으로 아울러 동지 충충원사를, 연경으로 충청도 수군 처치사를, 마승으로 경상도 처치사를, 배환으로 판진주 목사를 삼았다. 산부의 쌀이기를 연경은 용렬하여 처치사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며 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마침내 취임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6일 이민 다섯 번째 기사 순작절제사 김하에게 죄주기를 청했으나 윤호하지 아니하다. 예전 사례에 밤에 순작관패를 만난 자는 비록 대승이라도 말을 타고 지나가지 못하는데 첨지중추 김하가 순작절제사가 되었는데 감찰 하영이 길에서 만나 말에서 내리지 않았다. 하가 구사를 붙잡아 힐난하니 영이 말에서 내렸으나 하가 말을 타고 지나고 이해를 하지 않았다. 이때 이르러 헌부에서 둘 다 죄주기를 청한 임금이 영의 죄를 4등을 감해서 태를 40으로 하여 특별히 사하고 하는 묻지 않았다. 장령 강진이 다시 아뢰기를 김하가 아비의 상사를 당하여 기첩을 간통하였으니 천지사에 쓸 수 없는 자인데 전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일이 있게 된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죄를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하의 옛날의 죄는 내가 너그럽게 하였다. 너희들은 무엇을 추론하는가 하였다. 두 번이나 청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112권 세종 28년 6월 7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친상 국상에 슬퍼하지 않는 자는 대명률에 의해 제명하고 서용하지 말게 하다. 의정부에서 글을 내리기를 본국의 풍속이 100일의 상을 행하는데 고려 말년부터 비로소 3년의 상을 행하였다. 이 뒤로부터 비록 심히 불초한 자라도 힘써 따라 미치어 복제를 마치기 전에 혹 연유의 주회를 범하면 물론 이를 배척하여 끝내 사류에 끼지 않는다. 지금 들으니 중국 풍속이 부모의 상사를 만나 수일이 지나지 않아서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웃고 이야기하고 잔치하여 즐기기를 평소와 다름이 없이 하나 여러 사람의 인원이 괴이하게 여기지도 않고 조정이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한다. 인종 왕후가 승하했을 때 내사가 본국에 왔었는데 상사를 듣던 날로부터 희롱짓거리로 하고 잔치하며 즐기며 웃고 이야기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못하는 짓이 없었고 인종이 승하였을 때 내관 김만이 돌아가 요동에 이르러 이미 천자에 승한 것을 알고도 사람을 시켜 노래하고 춤추고 술 마시기를 평상시와 같이 하였다. 지난번에 본국에서 입법할 때에 아비가 살아있으면 어미를 위하여 기념복을 입고 길복으로 심상 3년을 마치게 하였는데 이 법이 비록 예경에 의거하였으나 수 10년 동안 편안하게 여기지 않고 모두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건일의 세속의 정리에 따라 세자로 하여금 천단복으로 심상 3년을 하게 하였다. 중국 세속의 정이 저렇게 박하니 법률을 제정하는 자가 어찌 불효가 막대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는가. 많은 부모와 남편의 상고를 숨긴 자가 장 60에 도 1년에 처한다한 것은 이것이 세속의 정에 따라 부득이하여 그 죄를 가볍게 한 것이다. 고 황제가 본국에 조사하기를 수천리의 땅을 운구하여 스스로 선교를 하라 하였고 건문 때 본국에서 대명률을 청하였는데 조치에 허락하지 않고 말하기를 의례는 봉속을 따르고 법은 구장을 지키라 하였으니 이것은 명나라 법률이 본국에서 반드시 준수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국에서는 비록 대명률을 쓰나 시속과 사세에 인하여 혹은 가볍게 하고 혹은 무겁게 하고 혹은 따로 세 조장을 세운 것이 많다. 맹경자가 말하기를 임금을 위하여 죽을 먹는 것은 천하의 공통된 예의지만 나는 밥을 먹는다 하였는데 그 불충한 죄가 예경에 실려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것으로 본다면 부모와 남편의 상고를 숨긴 죄가 장 60에 도 1년에 그치는 것이 가한가.
나는 생각하기를 지금 입법하는 데에 당하여 부모와 남편의 상을 숨긴 자와 부모를 복양하는 데에 골실이 있는 자는 모두 극형에 처하여야 하겠으나 그 중에 혹 정리의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과 추국의 밝고 밝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것이 염려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이는 것은 너무나 중하니 장일백의 유삼천리로서 시행하는 것이었단가. 나의 형벌과 정사가 그 효임이 건세히 보는 것과 같으니 새 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하여야 하나 그러나 그 이 법이 세교에 관계되는 것이니 종필은 배단이 없을 것이다. 태종의 상사 때에는 탁지가 있었고 근일의 상사에는 별시가 있었으니 이 무리들의 죄를 누가 주기를 하지 않겠는가. 부녀자가 실행하는 것은 실상 남편을 배반하는 것이니 남편을 배반한 여자를 어찌 천지 사이에 용납할 수 있는가. 마땅히 죽이는 것이 의심이 없으나 사람의 엄난한 욕심이라는 것은 비록 죽이더라도 빌 날이 없으니 반드시 금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90을 때리는데 그쳤으니 법률을 제정하는 부득이한 뜻이다. 이 불효의 죄는 사람이 않게 분하게 여기는 것이니 비록 유죄로 처하더라도 끝내 반드시 배단이 없을 것이다 하였다. 황희, 하연, 황부인, 김종서, 정분, 정갑손이 아뢰기를 지금 하지를 받자와 반복하여 참상하오니 강상을 부식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후원대로 돌아가게 하는 생각이 지극합니다. 그러나 대명률이 강동률 영조 일관에 무릇 국가의 율령은 사정의 경중을 참작하여 주연명을 정하여 세워서 선화의 반포에서 행하여 영구히 준수하게 하는 것이니 백사의 관리는 되도록 익히 읽어서 율의 뜻을 강경하여 사무를 제결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율령은 선화의 준칙이어서 마땅히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숨기고 거야 하는 자는 장 60의 도 1년이 비록 죄는 중한데 율은 가벼운 것 같으나 그러하오나 당률과 지정 조격에 상고하여 보면 혹은 율형 혹은 도형이고 장은 없고 혹은 장은 있어도 도유가 없어서 모두 장 100의 유 3천리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대명률에 이르러서는 유, 도, 장을 참작하여 제정한 것입니다. 다만 지경 조격은 항주로 추관 고덕무가 아비가 죽었는데 곧 거상하지 않으면 형부에서 제명하여 수용하지 않기로 의논하고 도성에서 대명률의 부모와 남편의 상사를 숨긴 조문 일관에 준하여 만일 관리가 부모가 죽어서 응당 거상하여야 할 터인데 조부모 백숙 고 형 자의 상고라고 속여 말하고 거상하지 않은 자는 장 100의 직역을 파하고 소용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 제도에 의하여 무릇 친상과 국상에 있어서 일체의 슬픔을 예전 주에는 각각 본율에 의하여 논단한 뒤에 모두 제명하고 소용하지 말아서 얕은 풍속을 징계하소서 하였다.